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영국 학교에 준비해 보낸 간장 떡볶이와 불고기, 도시락 한 끼가 한 학교의 급식 문화를 완전히 뒤흔들었다고 하는데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음식과 문화적 장벽을 마주한 한 엄마와 그녀의 딸이 이제는 떡볶이 소녀로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된 오늘의 이야기. 딸을 위한 간장 떡볶이 도시락을 싸준 작은 용기가 어떻게 영국 학교와 지역 사회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그 특별한 사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계시나요? 우리 소통해 볼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과 9살 딸 유나와 함께 서울 아파트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여보, 영국으로 발령이 났어.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영국이라니요?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 먼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표정이 진지했고 결국 저희는 런던 외곽의 작은 소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언어는 물론이고 문화도 달랐죠. 그래도 가장 큰 걱정은 유나였습니다. 아이가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유나는 현지 국제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는 여러 국적의 아이들이 있어서 유나도 금세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인도계 친구 프리아, 나이지리아에서 온 아담, 그리고 현지 영국 아이들까지. 유나는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급식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감자튀김이었어.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한숨을 쉬었어요. 어제는 뭐 먹었는데? 피자랑 소시지. 매일 듣는 메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감자튀김, 피자, 소시지, 치킨 너겟. 가끔 샐러드가 나오긴 했지만 아이들은 거의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유나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 음식이 훨씬 건강한 것 같아. 친구들한테 김치찌개 이야기했더니 너무 신기해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유나가 한국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영국 급식 시스템의 한계도 느꼈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 균형이나 다양성 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가 학교 급식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 그럼 도시락을 싸주면 어떨까? 남편의 제안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단순히 도시락을 싸주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엄마로서 우리 아이와 친구들에게 정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바로 그때부터 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간장 떡볶이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음식 중에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외국 아이들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을 메뉴를 생각해보니 떡볶이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매운 고추장 대신 간장 베이스로 만들면 어떨까 싶었어요. 유나야, 내일 특별한 도시락 싸줄게. 뭔데요? 떡볶이인데 맵지 않은 걸로. 유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서 떡볶이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는 터라 기대가 컸나 봐요. 그날 밤 저는 레시피를 고민했습니다. 간장, 설탕, 마늘, 양파를 베이스로 해서 달콤 짭짤한 소스를 만들었어요. 떡은 한인마트에서 미리 사둔 것이 있었고 어묵과 대파도 준비했습니다. 몇 번 맛을 보면서 소스를 조절했죠.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성스럽게 간장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떡이 쫄깃하게 익고 소스가 윤기나게 버무려질 때까지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도시락통에 담으니 색깔도 예뻤습니다. 갈색 소스에 하얀 떡 그리고 초록색 대파가 어우러져서 보기에도 맛있어 보였거든요. 와, 냄새 좋다. 유나가 도시락을 받으며 웃었어요. 학교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가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인데 도시락을 열자마자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몰려들었다고 해요. 유나, 그게 뭐야? 프리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대요. 떡볶이야. 한국 음식이지. 냄새가 정말 좋은데? 아담도 다가와서 구경했고 영국 친구 에밀리도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유나는 조금씩 나눠줬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해요. 이게 뭐야? 너무 맛있어. 쫄깃하면서 달콤하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거야? 첫 번째 시식을 한 친구들은 모두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특히 떡의 쫄깃한 식감을 처음 경험한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서양 음식에는 없는 그 독특한 질감 말이죠. 유나가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신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대박이었어요. 친구들이 내일도 가져오라고 했어. 그 순간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우리 아이만의 도시락이 아니라 다른 나라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유나의 도시락은 학교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이 유나 주변에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간장 떡볶이의 매력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간장 떡볶이만으로는 영양적으로 부족한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특히 단백질 말이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균형 잡힌 영양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떡볶이에 뭘 더 넣으면 좋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냉장고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소고기였습니다. 불고기를 만들어서 떡볶이와 함께 넣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한국식 한 끼의 완벽한 조합이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얇게 썰어서 간장, 설탕, 마늘, 배즙으로 양념했어요. 30분 정도 재워두었다가 팬에서 살짝 볶았습니다. 달콤한 불고기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그리고 평소대로 간장 떡볶이도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도시락통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한쪽에는 떡볶이, 다른 한쪽에는 불고기를 담았습니다. 색깔도 더 화려해졌고 영양도 훨씬 균형 잡혔죠. 우와, 오늘은 뭐가 더 들어갔어요? 유나가 도시락을 보며 놀랐어요. 불고기야. 친구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게 좀 많이 만들었어. 유나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가 도시락을 열자마자 더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다른 반 아이들까지 소문을 듣고 왔대요. 오늘은 뭐가 다른 거야? 에밀리가 물었어요. 불고기야. 한국식 소고기 요리지. 친구들이 불고기를 맛보는 순간 반응이 더욱 뜨거웠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점심이야. 아담이 소리쳤어요. 달콤하면서 고소해. 이런 맛은 처음이야. 프리아도 감탄했대요. 떡볶이의 쫄깃함과 불고기의 부드러움이 만나니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나 봅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맛들이 외국 아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그날부터 유나 자리에는 매일 긴 줄이 섰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아이들이 유나 도시락 맛보기를 기다리며 줄을 섰다고 해요. 담임 선생님인 케이트 선생님도 신기해하셨대요. 유나 엄마가 만든 음식이 뭐길래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부담감도 느꼈어요. 이제 단순히 우리 아이만의 도시락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기대하는 특별한 점심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떡볶이와 불고기라는 우리나라의 평범한 음식이 영국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신나서 말했어요. 엄마, 케이트 선생님이 제안하신 게 있어요. 뭔데? 다음 달에 글로벌 데이 행사가 있는데 우리도 참여해보면 어떠냐고 하셨어요. 글로벌 데이는 학교에서 매년 하는 행사로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자원해서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하는 거죠. 케이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유나 엄마 도시락을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 음식 체험 부스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시락 싸주는 것과 행사 부스 운영은 차원이 다른 일이잖아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유나의 기대에 찬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 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떡볶이 만들기 체험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거든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휴대용 전기팬을 준비하고 재료들을 소분해서 포장했어요. 떡, 어묵, 양파, 대파,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간장 소스까지. 글로벌 데이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체육관에 여러 나라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인도 커리 부스, 멕시코 타코 부스, 이탈리아 파스타 부스 등등. 정말 다양했죠. 저희 한국 부스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의 떡볶이 만들기 체험이라고 써진 팻말을 세웠어요.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나 반 친구들이 먼저 왔고 곧 다른 반 아이들도 줄을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엄마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떡볶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본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먼저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볶아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따라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요리라 서툴렀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떡을 넣고 소스를 부어주세요. 우와, 색깔이 변해요. 한 친구가 소리쳤어요. 떡이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다른 친구도 신나했습니다. 마지막에 대파를 올리고 완성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떡볶이를 맛보는 순간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케이트 선생님은 물론이고 다른 반 선생님들도 와서 떡볶이를 맛보고 갔습니다. 정말 독특하면서도 맛있네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희 부스는 문전성시였습니다. 떡볶이 체험을 위해 3번이나 줄을 선 아이도 있었어요. 준비해간 재료가 모자랄 정도였죠. 글로벌 데이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표정이 좀 어두웠어요. 무슨 일 있었어? 오늘 클레어 엄마가 케이트 선생님한테 뭔가 이야기했대요. 클레어는 유나와 같은 반 친구였는데 어머니가 학부모회에서 꽤 목소리가 큰 분이라고 들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부모 회의가 있다는 거였어요. 주제는 학교 내 음식 문화와 관련된 논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불안했어요. 회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 회의실에 갔습니다. 이미 여러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고 클레어 어머니가 앞쪽에 서 있었어요.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요. 클레어 어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특정 음식이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어서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특정 음식이라는 게 분명 떡볶이를 말하는 거였거든요. 아이들이 낯선 음식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 알레르기 우려도 있고요. 몇몇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물론 클레어 어머니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다니. 특히 글로벌 데이에서 요리 체험을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이때 케이트 선생님이 나서셨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유나 어머니께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아이 때문에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떨렸지만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떡볶이는 한국의 전통 음식 중 하나입니다. 주재료인 떡은 쌀로 만든 거라 글루텐 프리이고 간장 베이스 소스는 MSG나 인공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요. 그리고 영양학적 장점도 설명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특히 불고기를 함께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채소를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게 도와주죠. 몇몇 학부모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요리 체험도 안전하게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하는 건 재료 넣기 정도고 불을 다루는 건 제가 했어요. 클레어 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낯선 음식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한 음식을 먹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때 다른 학부모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제 아이 말로는 떡볶이 먹고 나서 다른 채소도 더 잘 먹게 됐다고 하던데요. 오히려 편식이 줄어든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저희 아이도 그래요. 또 다른 분이 동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 음식을 알리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건강한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며칠간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영양사 올리버입니다. 올리버는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긴장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학교에서 올리버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사였는데 생각보다 친근한 분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올리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이 아이들 급식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 관찰한 결과가 정말 놀라워서 연락드렸어요. 올리버는 노트북을 열어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유나가 떡볶이 도시락을 가져오기 시작한 이후 우리 급식실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화면에는 급식 잔반량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채소 반찬 잔반이 30%나 줄었어요. 특히 당근, 브로콜리 같은 아이들이 평소 싫어하던 채소들 말이죠. 정말요? 네. 아이들이 떡볶이에서 채소를 맛있게 먹는 경험을 하고 나서 급식 채소에도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올리버는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식 잔반이 25% 감소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급식 시간에 이거 떡볶이 맛이랑 비슷하네라면서 더 적극적으로 먹는다고 급식실 직원들이 보고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유나 친구들이 떡볶이를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파급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올리버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떡볶이와 불고기 조합이 정말 훌륭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B군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특히 어묵에서 나오는 칼슘도 무시할 수 없어요. 기존 급식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급식보다 영양 밸런스가 더 좋아요. 우리는 주로 서양식 메뉴 위주라서 나트륨이 높고 채소 섭취량이 부족했거든요. 올리버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교육청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이요? 네. 각 나라의 건강한 전통 음식을 급식에 도입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 메뉴는 한국의 간장 떡볶이와 불고기 세트로 제안했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단순히 우리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이야. 아이들 반응도 정말 좋아요. 급식실에서 언제 떡볶이 나와요? 라고 묻는 아이들이 늘었어요. 올리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어머니 같은 분들의 우려도 이해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도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네. 저도 그랬어요. 단순히 딸과 친구들을 위한 도시락이었는데 어느새 학교 전체의 급식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2달 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학교 첫 번째 한국 음식의 날이었어요. 올리버가 교육청 승인을 받아서 정식 급식으로 간장떡볶이와 불고기 세트를 제공하게 된 거죠. 엄마, 오늘 정말 떡볶이가 급식으로 나와요. 유나가 신나서 학교에 갔어요. 저도 궁금해서 점심시간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올리버가 초대해줬거든요. 급식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급식을 받으러 줄을 섰고 모두들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메뉴가 떡볶이래. 진짜 유나.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거야?
아이들의 수다 소리가 급식실에 가득했어요. 급식 조리사분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저에게 레시피를 문의해 오셔서 최대한 자세히 알려드렸거든요. 자, 오늘은 특별한 메뉴입니다. 급식실 아주머니가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떡볶이와 불고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이 떡볶이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유나를 통해 맛을 알고 있어서 기대가 컸나 봐요. 와, 급식실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떡이 정말 쫄깃해. 다른 아이도 감탄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채소 반응이었어요. 평소에 당근이나 양파를 잘 안 먹던 아이들이 떡볶이에 들어간 채소들은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올리버가 제 옆에서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기 제이슨이라는 아이 있죠? 평소에 채소를 절대 안 먹는 아이인데 오늘은 당근까지 다 먹었어요. 정말이었어요. 아이들이 떡볶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채소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 후 올리버가 결과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올리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날 이후 채소 섭취량이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급식 잔반이 60%나 감소했습니다. 60%요? 네. 이건 우리 학교 급식 역사상 최고 기록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깨끗하게 먹었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런던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교육청에서요? 네. 다른 학교들도 이런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어 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요. 몇 주 후에는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런던 시내 다른 국제학교 3곳에서도 한국 음식의 날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이제 정말 런던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올리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높아졌어요. 케이트 선생님도 감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 엄마의 정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더 건강한 식습관도 갖게 되었어요. 그때 클레어 어머니도 저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반대했나 봐요. 우리 클레어도 이제 떡볶이를 정말 좋아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자녀를 걱정하시는 마음이니까요. 오히려 덕분에 더 신중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런던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이제 6학년이 되었고 저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다문화 음식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 떡볶이 도시락을 싸줬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어느 날 유나와 함께 학교 급식실을 지나가는데 벽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달의 세계 음식 한국의 비빔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처음에 떡볶이 도시락 싸줄 때? 그럼 어떻게 잊겠어? 유나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친구들이 신기해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한국 음식이 급식 정규 메뉴가 됐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음식의 날이 있고 아이들은 그날을 정말 기다려 해요. 떡볶이는 물론이고 비빔밥, 잡채, 김밥까지 다양한 메뉴가 추가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유나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솔직히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왜? 다른 친구들은 샌드위치나 파스타 같은 걸 가져오는데 저만 이상한 음식 가져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유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가 자신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거죠.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많이 궁금해해요. 한글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한국 드라마 추천해 달라고 하고. 그래? 네. 프리아는 이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도 할 수 있어요. 아담은 젓가락질을 배우고 있고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문화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유나가 갑자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다음에는 한과나 달고나 같은 것도 해볼까요? 한과?
달고나? 네. 친구들이 한국 전통 과자도 궁금해해요. 특히 달고나는 드라마에서 봤다고 정말 해보고 싶어 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지난 인연을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처음 떡볶이 도시락 싸준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요. 그냥 유나와 친구들이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런던의 여러 학교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있잖아. 정말 대단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처음 영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2의 고향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죠. 며칠 후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케이트 선생님이 그러는데 다음 달에 BBC에서 우리 학교 취재 온대요. 정말? 네. 다문화 급식 프로그램 성공 사례로 소개한다고 해요. 엄마도 인터뷰 요청할 거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BBC라니 정말 큰일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리고 올리버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학교에서도 우리 프로그램 도입하고 싶다고 연락 왔대요. 파리까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유나가 잠든 후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딸을 위해 싼 도시락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유나가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외국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죠. 저는 이제 확신해요. 작은 시작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문화의 벽은 맛있는 음식 한 그릇으로도 허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